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많이 밀렸는데 그 이야기는 좀 다음번에 좀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꼽은 오늘장 핫플레이어는 지난 주말에 소식이 들려왔었던 유커로 꼽아봤습니다. 이 돌아올 유커로 인해서 대중 관련주가 남북 해빙 무드의 확실한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남북 해빙 무드의 수혜주로 대중 관련주로 꼽는 그런 금융투자 업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남북 경제 협력으로 미래에 언젠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건설주들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수혜주들이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건설이나 인프라 수주는 또 나중에 실제로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 실적이 얼마나, 저가 수주로 인해서 얼마나 실적이 좋을지 의문이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 북핵 이슈와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가 되면 중국의 사드 보복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건데요.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광 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여유부는 충칭에서 여행사들을 소집해서 그동안 금지했었던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했습니다. 우한 지역에 이어서 단체 관광을 허용한 거고요. 지난해 11월 말에 베이징과 산둥성의 유커 방한 허용 이후 6개월 만에 들려왔던 소식입니다. 이 한중간 험악했던 분위기가 풀리는 정황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관광객들은 유커보다는 현재는 개별 관광객을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0만 3천 명이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는 12%가 늘어났고요.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13개월 만에 처음 증가했습니다. 올해 연간 중국인 입국자 6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중국의 노동절 행사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현대백화점에서 중국인 매출이 작년보다 80%가 늘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동기보다는 50% 절반이나 늘었다고 하고요. 이 밖에 중국 미디어에 한류 스타가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수지 씨와 유나 씨가 드디어 이런 한류 스타들이 중국 잡지에서 모델로 나왔다고 하네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감도 완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리딩 투자 증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산 자동차 판매가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급증을 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 판매는 전년 동월보다는 100%가 늘어난 1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3월 달에도 오름세였으니까 3월 달, 4월 달 내내 추세적인 회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오늘 오전장에서는 전통적인 중국 소비업종인 화장품이나 유통, 면세점주 등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국의 충칭 유커 방한 허용 소식 이후에 바로 상승세를 급하게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좀 반납하거나 혹은 하락 마감하는 것으로 돌려졌는데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11월에 면세점을 문이 연다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는 좀 그런 특징적인 특징주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유커들이 돌아오면서 대중 관련주의 실적 상승이 예상되지만 3년 전과 같은 대거 실적 상승보다는 단계적이거나 제한적인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커 방한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인데요. 2016년도에 최대 유커가 몰렸습니다. 807만 명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와 내년에 추산되고 있는 거는 5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점진적인 회복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 밖에 유커들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유커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느냐, 중국인들의 한국 선호도도 좀 3년 전과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중국 내에서 고가 세그먼트의 화장품 비중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한국이 중국 시장을 떠나 있는 동안 이 자리를 유럽과 같은 외국 브랜드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중국 주력 소비층이 1990년생부터 1999년생, 한참 동생들인데, 지우링 허우, 지우 허우들인데, 이들은 명품과 브랜드를 선호하는 성향이 짙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중 관련주로 인해서 전통 산업구보다는
문화 콘텐츠 기반의 미디어와 엔터 업종의 투자 전력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요지부동 혹은 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사드 문제가 발발하기 2개월 전에 텐센트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후 중국 진출이 막혔습니다. 모든 엔터 업계 사실 같은 상황인데 이후 최근에 중국을 염두에 두고 YG 패밀리 콘서트를 4년 만에 부활시킬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쓴 기사인데 실제 성사 여부는 두고 봐야겠지만 분위기만큼은 감지가 됩니다. 또 YG 플러스의 화장품 브랜드 문샷도 중국에 진출을 했고 대원 미디어는 창작 애니메이션을 CCTV에 2년 만에 송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엔터업계 중국 사업에 대한 진출 시동 걸리곤 있는데 주가 상승은 아직 요원합니다. 사업 재개에 대해서는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 듯한데 여러 명의 엔터업계 관계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지금 누가 먼저 사업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다. 눈치 보는 상황이다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고려하시면서 남북 해빙 모드의 수혜주로 대중 관련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장 핫플레이어 만나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들이 점찍은 내일장 핫플레이어 소개해 드릴게요. 한민협 부지점장은 홈미디어 부문의 매출이 성장세라면서 LG U+를, 최한구 과장은 유가 상승 수혜와 저평가 국면의 이테크건설을, 이범상 과장은 5G 수혜와 방산 부문에 대한 기대로 RFHIC를, 추장훈 대리는 올해 실적 기대감이 지속된다면서 유니테스트를, 이재용 대표는 중국 충칭의 한국 관광단체 관광에 대한 허용 수혜로 제이준 코스메트를 꼽았습니다. 네, 오늘은 최한구 과장 연결해서 이테크건설 점찍은 이유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테크건설 상승 마감을 했는데 내일도 연타석 홈런 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우선은 최근에 국제유가 WTI가 배럴당 $60에서 $70대까지 급상승하면서 유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이테크건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테크건설 본업은 플랜트 건설 등의 전통적인 건설업이고요. 더욱더 좋지만 투자 포인트는 이테크건설이 지분 48%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군장에너지가 있는데요. 군장에너지는 군산 장항 지역에 위치한 군장 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들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업체들에 공급을 하거나 남는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매각을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요. 전기를 판매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S&P 가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전기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S&P 가격의 움직임이 국제유가 가격과 밀접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작년에는 킬로와트당 평균 80원 하던 S&P 가격이 올해는 유가 상승하면서 킬로와트당 9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올해 군장에너지 실적이 큰 폭 증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회사 군장에너지 실적 포함한 이테크건설 연결 실적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올해 919억이라서 현재 시가총액 4,100억으로 계산하면은 퍼로 4.5배, PBR로 0.78배밖에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매수하시기에 부담 없는 가격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회사 군장에너지가 올해 안에 상장 추진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테크건설로서는 유가증권 평가 차이 얻을 수 있는 호재성 이슈로 판단합니다. 이테크건설 매수가는 15만 원 이하에 사시고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3시 40분이었습니다.